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투게더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지난 2월 27일이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성취의 바탕에는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힘, 이른바 지역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의 힘, 주민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연 방송에서는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민선 8기 운영 방안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힘을 믿으며 300만 도민과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실현을 모색해보는 시간,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투게더. 오늘 소개할 지자체는 연어의 고장, 서핑 특구, 휴양관광 중심도시, 해오름의 고장, 양양군입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3만 군민의 수장 김진아 양양군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수 김진아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 현안의 전망과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해줄 전문가 유승각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유승각입니다. 네,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쉐리투게더 김진아 군수님 그리고 유승각 실장님 두 분과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서 양양군은 국내외 관광객 2천만 명을 목표로 특화된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휴양관광 명품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수원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군 추진 사업에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블카, 남대천, 연어, 서핑을 연계한 양양의 시너지 요가는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삼선 군수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이제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는 차차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임기 1년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십니까? 네, 지난 1년 정말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면서 거기에 매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점수는 저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매기는 대로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민들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해 주셨고요. 유승각 실장님 오늘 양양군 주요 현안 사업들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축을 갖고 말씀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양양군에서 이제 추진될 사업들의 우선적으로 이제 성공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효과의 극대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분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양양 군민들은 군 행정과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바람은 무엇인지 인터뷰를 담아왔거든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건 좀 필요하다 하신 게 있으세요?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가지 않잖아요. 세워놓으면 자기 자리에 택시부도 필요 없고 버스 승강장도 필요 없어요. 저녁 5시인가 6시 정도 되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막 주차돼 있어가지고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좀 큰 병원이 없어서 좀 불편하죠. 여기 지방에 있는 의료원, 보건소 있어서 급한 환자들은 좀 불편한데 산부인과는 없어서 저는 다 강릉으로 다녔거든요. 산부인과나 아기 관련된 병원이 조금 생기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물 채취 같은 거를 좀 그 주민들이 좀 마음대로 들어다녀야 되는데 군부대 제한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아, 이거 박을 때는 말도 말아요. 그 빨아나는 데서 영업 손실이 많이 왔죠. 제2의 싱크홀이 안 생기는 게 지역 주민으로서 제일
바람이죠. 양양에 자랑 표시는 있을까요? 자랑 환경이 좋죠. 관동팔리가 낙산사, 하조대, 오색. 북으로는 권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양양 아닙니까? 송이와 연어의 고장 양양이고요. 남대천에 이제 공원처럼 다닐 수 있는 거, 축제 자주 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일단은 뭐 요새 뭐 양양이 좀 핫해지고 있는 것 같고 서핑, 인구 죽도, 설악 해변, 서핑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런 작은 학교 프로그램들이 너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족하고 특성화,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양 군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양양 군수님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게 하고 있어요. 뭐 지역 발전, 뭐 이 경제, 뭐 이거 모두 관광. 지금 남자천도 잘해놓고 지금 저 모든 거 잘했잖아요. 지금 하는 공사들을 다 좀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놀 곳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인분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또 여기서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더 발전되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군수님 일 잘하고 있다, 멋지게 하고 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칭찬 일색이었는데 바람도 네. 있었고요.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보시면서 그동안 너무 행복하고 힘이 절로납니다. 국민들의 또 신뢰와 또 협조 덕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문제들을 풀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성원에 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양군에 최근에 경사가 겹쳤어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2월 27일에 환경부 조건부 동의 받았죠. 거기다 일사천리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행안부를 통과하면서 착공 시기도 연말에서 가을쯤으로 앞당겨질 거라고 하는데요. 군수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참으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악산 오색 삭도 사업은 더욱 공고히 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게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되었고 지난달에는 지방재정투영사 심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고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백두대간 사용 허가, 개발 행위 문제, 국유지 사용 문제, 또 이에 대한 허가 중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우리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 할 여러 가지 몇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지방기술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각종 안전 문제, 지구 단위 확정 문제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해서 올해 안에는 어떠한 경우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챙겨서 빠짐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져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뜨거웠죠. 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그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가면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승각 실장님, 프로엘 과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우선 그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양양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케이블카로 잘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 관련 권한을 가져가면은 강원도의 자연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어떤 염려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기술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은 결국 우리의 어떤 문제들, 즉 이제 전통적인 문제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했을 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 정도를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을 좀 보다 좀 잘 보존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이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기술 발전이 충분히 답과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많은 분들께서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 환경이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많은 강원도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요. 특히 단순하게 자연 환경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들보다는 자산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결국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인구들에 대한 기본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관광 권리라든지 행복 추구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자원, 자연 환경을 활용한 최소한의 어떤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 상품으로서 완성도를 가지려면은 그와 연계한 개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네, 산악 관광의 시작은 바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면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상승, 지역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시설 정비, 주차장 문제, 연계 개발 사업 등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오색 삭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이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들이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 군에서는 접근 도로망 개선이라든가 주차장 확보 문제, 기반 시설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테마가 있는 산책로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여러 가지 교통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양양 전통시장과 시가지 또 낙산과 연계해서 남대천과 어우러지는 관광 명소로 더 머무를 수 있는 또 먹거리가 풍부한 또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에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지 또 내년 완공 후에 누릴 수 있는 경제 효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설악산 오색 삭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 운송수단 설치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소중한 시간과 경비와 또 땀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또 우리 강원도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수십 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각종 규제들을 하나씩 풀어서 끈기 있게 지금까지 해오면서 국립공원 계획의 부결, 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불허가, 환경 영향 평가 또 불허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국민들이 또 강원도민들이 결집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꼼꼼하게 더 챙겨서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26년도에 상업 운행이 시작이 되면 양양군을 넘어서 강원도, 대한민국을 넘나드는 산악관광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더 보다 원활하고 또 투명한 사업을 위해서 지방공사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의 강이자 3만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양양의 젖줄, 바로 남대천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군에서 하천 주변을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그 이름인데요. 사람과 자연 그리고 휴식과 관광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정원으로 재탄생한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계절 서핑족들로 붐비는 국내 3대 서핑 성지 바로 양양인데요. 이제 양양구는 서피비치와 함께 남대천을 새롭게 변모시켜 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 엄마의 어떤 젖줄이 같은 거, 또 우리가 옛날에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요즘 와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천을 찾아 돌아오는 연어의 고향으로 유명한 양양 남대천은 길이 60km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하천인데요. 양양구는 연어의 강인 남대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힐링 공간으로 정비하는 양양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걸 동그랗게 해줘서 비가 오면 빗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내려가게 해야 된단 말이야. 물이 고이면 안 돼. 여기 내가 그때 사진 찍어서 내가 보여줬었어. 비 올 때 오면 저수지가 돼버렸어, 저수지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양양을 관통하는 남대천 서쪽부터 낙산대교 아래 바다와 만나는 지점까지 하천 주변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 명소로 꾸밀 예정인데요. 사업 규모 또한 생태환경 복원, 생태관광지 조성,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잔고기도 하잖아, 치어도. 이거 우리가 방류한 거 아니잖아, 자꾸 올라온 거지. 네, 저기서 올라온 겁니다. 여기 잠깐만 이끼가 끼고 흙먼지가 끼니까 이걸 갖다 놔서 유석을 빨리 나가게 만들어준 거야. 사업을 통해 조성된 물놀이장과 갈대숲 데크로드, 색강 수변 테라스, 정원 등 다양한 시설들은 양양 군민들의 생활과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남대천에 오면 볼 게 없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산책로도 너무 좋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정도의 그렇게 르네상스의 그 바람이 부른 것 같아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네. 정비를 통해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대천의 또 하나의 자랑, 바로 양양의 파크 골프장입니다. 2020년에 개장한 양양 남대천의 파크 골프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45홀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뛰어난 경관으로 많은 이용객들을 찾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그린 좋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단장이 돼 있고 기회가 된다면은 양양에서도 전국 대회를 한번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와가지고 해봤어요. 양양군의 젖줄인 남대천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변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관광 명소이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정원으로 남대천의 화려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총 사업비가 700억 원이 넘는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다각도의 사업들이 내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조성 중인 주요 시설들하고 현재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 네, 양양 남대천은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듯이 양양은 남대천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남대천이 그냥 방치 수준에 가까웠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치수와 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수립해서 그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와 있습니다만 1단계로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들은 생태 환경 복원하고 또 생태 관광지 조성, 또 주변 지역 연계 개발 사업들, 그런 또 하천에 대한 여울 설치, 또 어하원 잔디광장, 파크 골프장, 수상 스포츠 체험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2단계 사업은 하천 공간, 치수와 함께 하천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익이 오게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색강 수변 테라스라든가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또 주민 참여 정원이라든가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친화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조성 중인 화류원이 완성이 되면은 그야말로 꽃과 자연, 나무가 어우러진 친환경 하천으로 거듭나리라 보여집니다. 예. 또 이 아름다운 남대천을 순환하는 경기 일대를 순환하는 올해 2번째에 맞이하는 지환방송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강변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올해도 또 열립니다. 이건 명실을 상반 최고의 하프 마라톤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양양의 문화와 역사의 발상지인 남대천의 생태 환경을 복원해서 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것이 이제 사업 취지가 될 텐데요. 권 선생님, 향후에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 하고요. 이 사업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시는지요?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완성을 되면은 지역 주민은 물론 찾아오는 의뢰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명실상부한 공간으로 자리매기라고 확신합니다. 예. 즉 요즘 들어와서 군 빅데이터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그 방문객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나아가야 할 분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그 밖에 이용객들이 필요한 각종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또 힐링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완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만드는 걸 가지고 지역 경제와 또 연계시켜서 각종 대회는 물론 또 소득,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남대천이 양양을 상징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2의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양양의 선물은 남대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남대천 하면은 또 연어가 돌아오는 회기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연어의 고장이라는 수식어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상징적인 의미에 맞게 친환경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강원도하고 양양군 또 동원산업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군 선생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 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요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일단은 양양 육상연어 산업단지는 1차 산업단지를 만들고 2차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농공단지, 관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고요. ICT 빅데이터라든가 또 이런 기술을 접목한 선진 기술을 도입해서 연간 한 2만 톤 규모로 생산하는 계획으로 한 2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스마트 양식장은 아시아 최초에 만들어지는 양식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 최대의 산업 양식단지가 될 것입니다. 또 전용 산업단지는 또 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올 8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생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연간 2만 톤 규모의 대서양 연어를 생산해서 연매출 2천억 원 달성이 목표인데, 군 선생님,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연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겠죠? 네, 우리가 연간 한 2만 톤 규모의 대서양 연어 생산을 통해서 국내에 대서양 연어 연간 수입량이 한 5천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한 5천억 원 정도로 규모를 보는데, 여기에 한 40% 정도를 저희가 충당하게 됩니다. 또 아시아 연어 소비 시장이 연간 30만 톤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공항을 활용한 또 수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양양공항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하려고 보여집니다. 양식 수산 가공 분야에 약 한 250명 정도, 또 농군단지 조성 분야에 한 450명 정도 상근할 수 있는 고용 인력이 있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려 보여집니다. 예. 또 연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스토링, 테일링 문화 사업들, 또 융복합 사업들, 바이오 산업들, 또 의약품을 비롯한 연어 가죽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 다양한 사업의 규모도 확장해서 나가겠다는 계획도 말씀드립니다. 예. 네. 유승학 실장님, 양양에 조성되는 연어 양식단지가 갖는 의미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우선 그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딩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양군만의 어떤 특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어의 고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양양군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양양군과 연어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어 양식단지 같은 경우는 연어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본격적인 이제 스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도시 브랜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그 연어 양식단지 사업의 경우는 향후에 어떤 양양군의 핵심 사업으로 좀 저희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식품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산업 관광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갔을 경우 이제 보통 맥주 공장이라든지 맥주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광 명소에 많이들 방문을 하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국내는 아직까지 대표할 만한 곳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된다 그러면 양양군이 어떤 이런 산업 관광의 국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어 양식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 산업과 조금씩 더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주종에 따라서 술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많이 바뀝니다. 이른바 페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음식에 맞는 어떤 주류를 좀 저희가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양양에 조성이 되는 연어 양식단지와 지역의 어떤 다양한 먹거리, 특히 주류 산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꾸준한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의약품, 화장품을 만들어서 유통에 맡기고 판매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체험 상품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 머물면서 다양한 상품을 저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 연어 양식단지 자체가 조성되는 지금부터 저희가 이른바 OSMU,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양양의 연어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양양군의 최고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낙산 신도시 조성이라고 하죠. 현재 군이 소유한 유휴 부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군수님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신도시 조성 방안 어떻게 잡고 계세요? 현재 낙산 도립공원은 40여 년간 공원을 묶여서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4, 5년간에 걸쳐서 공원을 해제하면서 규제를 아주 대폭 풀었습니다. 예. 따라서 새로운 신도시가 민간을 중심으로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만여 객실을 중심으로 만여 객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한 6,000실 정도가 지금 허가가 나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따르는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들, 주차장 문제, 도로 확장 문제,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이 문제도 병행해서 준비함과 동시에 여기에 상당 부분 우리 양양군 소유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네. 6만 한 3천 평방미터 정도, 한 2만 평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만 이 땅의 효율적인 이용,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복합 용도 개발 계획을 위한 종합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즉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분에 따라가다 보면 난개발이 불버듯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 있는 우리 군유지, 공유지에서 특별계획구역 지구 단위를 확정을 지어서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고 불특정 다수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도 함께 담아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 계획서에 담아서 시행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테마파크라든가 컨벤션 센터라든가 다중이용 적합 시설들을 넣어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이익만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병행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명실상부한 기업의 이익과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조화를 이뤄서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각종 행정 계획들을 차질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낙산에 대규모 숙박시설 지어서 체류형 관광 유도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돈이 되는 부분들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잘합니다. 그에 병행해서 우리 민간 사업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인 우리 공유지를 이용해서 그런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메워줘서 말 그대로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군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또 교통인프라 아니겠습니까? 2027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해 북부선, 강릉 출발해서 양양, 속초, 고성을 지나서 제진까지 연결되는 111.7km의 단선 전철이 되겠습니다. 개통과 함께 양양역이 개설되면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요. 군수님, 무엇보다 군에서는 도심과 낙산을 연결을 해서 상권과 관광지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 현재 추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양은 지역적 특성이 양양시가지와 낙산 신도시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묶는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산 지역의 민간 사업자들의 개발을 어떻게 거기서 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맡아줘야 될 부분들인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체류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현재 양양과 낙산 중간에 양양역이 동해 북부선이 개설되면서 양양역이 만들어지면서 양양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상업, 공공시설, 문화, 복합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들어오고, 또 지역의 낙후된 도심 재생과 연계해서 같이 동행해 갈 수 있는 방안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양양의 지역 특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담고 해서 민간과 공공이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효과를 더 높이고 고용 창출을 높이려고 하는 게 저희들 계획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치밀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양양의 역세권의 상주인구 문제, 종합 여객 터미널, 경찰서, 교육청, 국도유지 관련 사무소, 농협의 마케팅 시설과 함께 연계된 이런 부분도 역세권 계획과 연계시켜서 담아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미 완성된 부분에다가 이 계획을 더 담아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양양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누구나 양양살이가 꿈이고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삼선에 빛나는 군수로서 남은 3년의 임기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요? 네,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누구나 양양살이를 꿈꾸는 그런 자랑스러운 양양군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놓을 수 있다면 더 바랄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기간에 그 일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락 실장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양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색 케이블카, 남대천, 연어 양식단지, 서핑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지만 앞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관광객들이 양양군을 찾게 될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광 소비 지출이 지역 주민들의 직접 소득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계획부터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직접 소득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양양군과 특히 양양군민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다양한 성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6곳을 최종 선정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양양도 포함이 됐습니다. 모바일 앱 하나로 관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군수님,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지요? 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관광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또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서 통합 관광 웹 고고 양양을 지난 6월 1일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즉 13개의 카테고리에 1000개가 넘는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특히 젊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이와 병행해서 우리 죽도 일대 젊은 층이 사는 지역에는 워케이션도 저희가 건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 지금 우리 MZ세대들이 특히 MZ세대들이 피부에 와닿고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완성돼서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스마트 관광 도시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웹으로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1000개에 이르는 정보를 하나에서 끝날 때까지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원방송과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오늘 김진아 양양군수님 모시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오랜 여운을 남길 이슈워드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한 단어도 좋고요. 한 문장도 좋습니다.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제가 꼽는 이유는 공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과 환경, 또 환경과 경제, 또 경제와 문화, 문화와 관광 이런 것들이 하나에 어우러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존의 양양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쉐리투게더. 오늘은 김진아 양양군수와 유승각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 모시고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이블카를 타고 산악 관광을 즐기고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고 양식단지를 조성해서 연어를 키우고 남대천을 따라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양양입니다. 산과 바다, 하천 등 매력적인 자연자원, 관광자원을 통해 양양이 휴양관광 명품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